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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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GLC 300 쿠페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GLC 300 쿠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24년식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빠르게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팔리는 컬러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검정과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이 세 가지 컬러가 아마 가장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개개인마다 개성에 따라서 빨간색 혹은 뭐 파란색 아니면은 뭐 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판매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무난하게 바라봤었을 때는 검정과 흰색 이 두 가지 컬러가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판매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24년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GLC 300 쿠페, 즉 가솔린의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MG 바디킷을 자랑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조금은 비쌉니다. 디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데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9,210만 원, 물론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디젤보다 뭐 AMG 바디킷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점을 끝으로 바로 한번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MG 라인의 바디킷을 가지고 있죠. 과거 같았었으면은 AMG 바디킷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이 되었었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룩이 마치 이제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확실히 다이아몬드 그릴이 아니라 벤츠의 삼각별 그릴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더라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삼각별 로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이야 눈에 익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디자인이 접목이 되었었을 때는 야, 이거는 뭐 삼각별 대환장 파티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불호가 갈렸었던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어서 그런지 굉장히 눈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있어서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S클래스에서만 적용이 되었던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옵션 중에 하나였었지만, 이제는 많이 평준화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GLC에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BM이랑은 다르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조금의 감성을 더 많이 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BMW의 X4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적당하면서도 동시에 우아함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AMG 라인, 즉 고성능 화스러운 바디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하이글로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크롬 라인들을 입혀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그릴 정 가운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롬이 한 줄로 쭉 그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뭐 개개인마다 취향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벤츠라는 브랜드의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해놨다라는 점을 끝으로 측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딱 중형급 SUV에 걸맞춰서 전장 길이라든지 아니면 휠베이스 길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옛날에 벤츠 뭐 장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휠 사이즈가 많이 좀 작다, 조금 짜다라는 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인식이었었지만, 이제 나오는 벤츠들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개선이 되었는데, 과거 같았으면 GLC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좀 후에야 19인치가 들어갔었겠지만 지금 GLC 같은 경우에는 마차 휠 스타일의 멀티 스포크로 20인치의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게 여겨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벤츠 예전부터 장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SUV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세단에 비해서 지상고의 높이가 아무래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탑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이 분명은 한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이드 스텝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LC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이 두껍고 1열은 조금 작습니다. 폭이 조금 좁기는 한데, 그래도 운전자보다는 동승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2열이 조금 더 폭이 넓은 디자인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은 확실히 BM보다는 벤츠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입니다. GLC 300 웨건이 아니라 GLC 300 쿠페
쿠페인데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스럽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을 얻는 대신에 단점도 하나 얻게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기역자 형태의 외건 디자인보다는 쿠페 형태로 떨어지는 트렁크 리드라인 때문에 2열의 헤드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또한 그만큼 삭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딱 정의를 내려드리면은 나는 평소에 뒤에 사람이 자주 타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짐을 조금 많이 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외건 형태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짐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고 사람도 물론 뭐 아예 안 타는 것은 아니지만 단거리만 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쿠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실용성을 생각을 하실 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의 초점이 조금 더 가는 쪽으로 선택을 이어나가시면 된다라는 점을 끝으로 후면 가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카메라에는 사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트렁크 윗부분이 리어 스포일러 마냥 살짝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끝에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바람이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다운 사이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후륜 구동에 기반 차량들은 조금 더 주행감이,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는 GLC 300, 그리고 우측에는 SUV 차량에 걸맞게 그냥 일반 후륜 구동이 아니라 포매틱의 4륜 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륜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고요. 후륜을 기반으로 만든 4륜 구동이다 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부분에 크롬 라인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후면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스타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팁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기는 하지만 막혀 있는 형태, 그러니까 페이크의 형태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바뀌어서 뒤쪽에 리어 램프가 삼각별 로고가 이제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UV인 GL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디자인을 소화는 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풀 체인지가 되어서 조금 더 입체감스럽게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형 SUV라서 나쁘지는 않은데 쿠페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깎여 있는 디자인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짐을 수납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러기지 스크린이 이제 운전자 혹은 오너분들께서 직접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됐었지만 이제는 GLC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4대 2대 4의 비율로 폴딩 또한 가능한데 뭐 굳이 2열로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트렁크 옆쪽에 사이드 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폴딩을 할 수는 있지만 필 때는 따로 이 버튼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반자동이어서 접을 때는 버튼을 활용하시고 다시 필 때는 2열로 넘어가셔가지고 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벤츠 차량들이 좀 잘하는 게 있다면은 이 히든 스테이지를 기본적으로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고 넓은 섹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짐들을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실내는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낮이 밝아서 그런지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어 램프가 현재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 하단 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에 보셨을 때에는 이렇게 자리가 잡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정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는 뭐 너무나도 지겹게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차량, 즉 GL C클래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검정 시트가 아닌 브라운이나 뭐 다른 컬러로 했었을 때에는 추가금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벤츠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9천만 원이 넘어서 그런지 기본 사양이 나쁘진 않은데, 대표적인 예만 들어보아도 스피커가 부메스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뿐 아니라 통풍 시트와 더불어 메모리 시트 3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실내 탑승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탑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AMG 라인에 걸맞게 잠자리 핸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자체가 한 14인치였나 15인치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인성이 좋아져서 나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그리고 트림이 바로 옆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마이바흐의 피아노 블랙 트림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우드 트림이고 블랙
피아노 트림은 아니다 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먼저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확실히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벤츠가 굉장히 잘 만들어낸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날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빛이 잘 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9천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구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가 있기는 한데요, 파노라마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열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쪽까지는 따로 보이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이제 좋다? 좀 좋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S클래스에서 처음 선보였었던 건데, 블라인드나 이 썬루프를 조작을 하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고 이렇게 터치식으로만 해주시면은 블라인드 혹은 썬루프 자체가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 저는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벤츠가 고급스러움의 대명사를 왜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뭐 상당히 깔끔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 콘솔 자체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은데요. 물론 딱 보셔서는 이제 그냥 멋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쪽에 이제 장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먼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노출이 쉽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은데, 2열은 어떤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인데요. 뭐 검정 시트가 조금 밋밋하거나 뭐 칙칙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 또한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9천만 원대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썬블라인드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도 아쉬워요. 왜냐면은 GLC들을 많이 이제 패밀리카로 쓰시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블라인드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룸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키가 크신 분들이 앉으시면 한 180만 되셔도 조금 머리가 맞닿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썬루프가 있기는 하지만 파노라마급은 아닙니다. 한 일반 썬루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 차값이 한 번 더 어필이 되는데 9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는 2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베이스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서 레그룸 정도의 공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고요. 뒤쪽에서도 한 번 더 어필이 되고 있지만 부메스터 사운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이 가지고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GL이나 GLS처럼 차량급을 올리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 정도도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GLC도 충분히 좋은 차량인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벤츠의 GLC 300 쿠페였습니다. 제가 2열에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만족스러운 차량일 수도 있고 혹은 불만족스러운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GLC 자체로만 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차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조금 뭔가 더 아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GL이나 GLS 혹은 뭐 다른 브랜드의 타 차량을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차량을 하시든 뭐 GLC를 하시든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량 혹은 벤츠의 다른 차량으로 하시든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장 팀장이 가장 우수한 견적을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출고 만나드릴 수 있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